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이제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죄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Heal me and don't make me strong.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막아서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지금은 이재명.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이재명 후보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두 분이 일단 앉아 계셔야 되나, 몸이 더 날렵하신 분이 먼저 도착하셨으므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따가 이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완전 반전 매력의 소유자. 네. 저랑 처음 뵀을 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 변화가 있어가지고 박은정 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박은정 TV 가시면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박은정 4년 전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이제 마칩니다. 영상 파면됐을 때 네. 감회가 정말 새로우신 데다가 지금 방송하는 시점, 내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인 거잖아요. 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인데, 그때 지루한 그때 그 감찰 징계를 이제 끝내는 홀가분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저 한 문장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징계를 4년 만에. 네. 결국 그 징계를 못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징계를 하긴 했지만 그 법원에 의해서 이제 그게 조금 뒤집히면서 제대로 마치지 못한 징계가 돼버렸죠.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박은정 죽이려고, 뭐 이성윤 죽이려고, 네. 뭐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죽은. 본인이 스스로 죽은. 예.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마치게 돼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중에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랑 다른 당이지만 다른 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 네, 저희는 뭐 목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았다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같은 색깔의 같은 당인 것이죠. 네. 뭐 선거 제도가 나온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부산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4년 전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이제 마치신 우리 박은정 의원. 자, 이게 정청래 의원이 이제 한 5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요, 원래는 영호남 남매 특집 네. 이런 거였는데, 호란 PD 박은정 의원 것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그럼 시간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이 지금 TK 출신이신 거잖아요. 예, 제 대구의 딸 안동의 며느리 TK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예. 그 TK 출신의 그 국회의원 정치인입니다.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동하고 대구까지 가신 거죠. 그렇죠. 안동, 대구까지 하고 저는 이제 또 다음 경북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서영교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구 경북을 맡아서 했는데, 그날 이제 서영교 의원님하고 대구까지 갔다가 서영교 의원님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저도 대구 이제 영천 이렇게 등등으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날. 야,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 그렇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전 시댁. 예. 시댁 안동. 예. 안동 어디예요? 안동 그 북구 옹천입니다. 제가 안동 권가잖아요. 와, 그러시군요. 예. 실제로 안동 가면은 그 이재명 후보만큼 하겠습니까만 태어난 곳은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동에서 어렸을 때 사실은 네. 이제 옛날에 분들은 집안이 못 살고 그러면 막 도시로 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대선 후보가 돼서 거의 마지막으로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감회가, 안동 분위기는 어때요? 안동이 그날 이재명 후보가 그 마지막 이제 유세하시던 날 안동에서
그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안동 유림들이 그 정자 위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사진 나오셨거든요. 봤어요. 진짜 네. 뭔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도 분위기가 저런 유림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재명 후보 지지로 바꾸시지 그 않으셨을까. 현장에 계신 거죠. 현장에 있었죠, 저는. 네. 아, 안동 그런 뭔가 나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 후보는 진짜 오죽했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안동의 태를 묻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굉장히 또 후보도 감회가 그게 새로우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민주당도 아니면서 네,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1번이라고. 비례 1번입니다. 예. 아니, 조국혁신당의 대선 기호는 네, 1번이라고. 그렇죠. 저희의 그 지지 후보는 1번. 운명적이시네요. 조국혁신당 1번. 그렇습니다. 예. 대선 1번. 실제로 분위기라는 게 아까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이런 거 네. 하시면은 현재 느껴보는 어떤 민심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 후보였다면 모르겠지만 TK 안동 출신인 경우에는 이 TK 쪽을 돌아다녀 보면 느낌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민심이. 그 TK의 그 지지가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아주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안동도 한 4번 정도 갔는데 그 초기에는 좀 전 이번이에요 이렇게 하고 1번 지지를 또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점점 갈수록 좀 이렇게 온기가 전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마음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좋았고 안동에 이제 옥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그 거리거든요. 중심지. 거기에 이제 밤 늦게까지 한 10시, 11시까지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그날은 그 민주당 거기 이제 시의원들하고 또 그 우리 선대위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렇게 환대해 주는 적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저도 1번이에요. 이재명 안동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사진 찍자 그러는 거는 처음이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샤이 이재명 있던 네. 분들이 그렇죠. 지금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저 1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DK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갈수록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고 또 그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지율이 16% 나왔어요. 마늘 네, 의성 마늘 고장. 근데 거기가 4월 4일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일주일 동안 거리가 한산했대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우느라고 그런 정도의 지역인데 유세차를 타고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주는 심심치 않게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었다. 진짜 변했구나. 네, 의성이 이렇게 이재명 파란당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직접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거는 유세차에 손 흔들어주는 처음이었다.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번에 박은정 말씀 의원뿐만 드렸습니다. 아니라 추미애 의원도 가셨고, 네, 서영교 맞습니다. 의원도 가셨고,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골목골목 총괄 위원장이시고 서영교 전 최고께서 이제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이시고 저는 수석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TK의 됐습니다. 딸들 다 몰려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찍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짧은 연설 하나 보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상인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파란당이면 어떻고 빨간당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안동이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내란을 극복할 유일한 후보 이재명 좀 찍어주이소. 사투리가 안동도 예. 경북도 지금은
이제 저분들 이제 뭐 민주당 아닌 분들, 네. 소위 이제 야사당이라고 불리는 분들 보면 자기 선거처럼 진짜 열심히 하실 때 보면.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아마도 김문수 지지하는 분들과 마주쳤을 때 장면인 저게 것 이제 같아요. 대구 수성구 범어내 네. 거리에서 아침 출근 인사하는 장면일 자, 한번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 조금 분위기 어색해. 대구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저 건너편에 지금. 네. 근데 저기가 마이크가 훨씬 더 좋았어요. 현장에서. 김문수를 찍으면 제 윤석열이 다시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얇아가지고.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근데 느낌은 그런 TK의 느낌이에요. 장녀, 경북의 아무도 며느리, 없는 여러분들께 곳에서. 이재명의 지지를 그 호소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저는 여기에서 저기 분위기는 수성구에서 사람들이 대구 특히 지검에서 대구의 수성구 근무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20년 예, 그런 전입니다. 곳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대구 경쟁 그래서 하셨습니까? 굉장히 그 힘들게 운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제대로 빨간 장만 근데 찍으셔서 그런 데서 내가 지지하고 대구의 목소리 경북이 내면 결국 무너졌습니다. 지지자들이 나와요. 예, 예, 예. 그 여기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에서 손만 흔들어 주셨어요.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만이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셨습니까? 아니 똑같이 출발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떻게 박은정 의원 더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요? 박은정 보좌관의 실력 차이 아니에요? 아니 박은정하고 중량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했어. 네. 몸무게 차이가 있다고. 네. 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요게 지금 대구인가요? 네, 저기 대구 마지막 이제 후보 유세 끝나고 그 후보는 가시고 저분들이 이제 아쉬워가지고 저기 이제 남으셨어요. 서울대 목청. 네, 그냥 포효하는 목소리. 네. 아, 저 너무너무 인파가 많았습니다. 아, 대군대로 저런 상황이. 예, 예. 자, 다른 장면은요. 이제 얼음병주 박은정 의원이 실제로 댄스를 추는 네.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지역입니다, 이따가는 저쪽이. 정청래 예. 의원 것도 확실하게 들어드릴게요. 자, 준비되는 대로 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터에 나오신 의성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추는 거예요. 저거 다 불러가지고. 많이 놀아본 솜씨예요. 네. 막춤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신나고 귀여워. 소위 오른공주 박은정한테 느낄 수 없는 필이에요 이거. 아, 이제 열심히 했어요. 법사위에서 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 애들이 제일 로망인 것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잘 노는 애. 아, 네. 잘 노는 애라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주시다니요. 자, 정청래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유세인. 아, 진짜 고생했어요. 내가 아이고. 입술 다 날마다- 터지셨어요. 네. 날마다 최소한 정청래 TV 들어가서 쇼츠 좋아요. 다 보는데 네. 세상에 쇼츠 100개 올려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이 계좌는 안 올릴 거고요.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계좌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늘 마감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1월달에 마감했죠. 그렇습니까? 아이, 위원장님은 그걸 안 열으셔가지고 예, 광고를 안 하셔서 그렇고 저는 이제 새날 나와서 광고를 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박은정 TV 구독하는 거는 이건 나 한도가 없어. 네. 계속 해주면 100만 네네네. 넘어가요. 와, 네. 지금 60만 막 70만 거의 육박하시네요. 63만. 와, 예. 난 생각. 아니 그걸 다 쇼츠로 올려가지고 하루에 100개를 초과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01개가 안 올라가는 게. 아, 지상파도 그렇게까지 안 네, 올려요. 맞습니다. 대단하신 쇼츠 분이고. 공장이라고 그렇게. 예. 근데 보니까 박은정 의원이 네. TK에 가서 그 선거운동 하는 게요. 물론 정청래 의원하고는 목표이 달랐던 거죠. 그쪽에서는 이제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거고 호남에서 정청래 의원이 하셨던 거는 투표를 올려보자는 게 좀 네. 가까운 목표였는데 일단 박은정 의원의 그 TK 선거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네. 안 봤구나. 춤추는 거 몇 개 봤어요, 제가. 네. 네. 근데 제가 제 것도 다 못 봐요. 그렇겠죠. 그리고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6시 정도에 눈을 떠요. 그걸 씻고 이제 출근 인사를 가고 출근 인사가 보통 이제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9시에 장날을 가요. 9시 장날도 빠른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4군데 5군데를 떼요. 그리고 밥을 먹고 라이브를 또 하면서 집으로 와요. 나주에 펜션으로. 그러면 빠르면 10시. 씻고 하면 11시 정도에 이제 시간이다. 그럼 YTN 틀어놓고 뉴스가 뭐가 나왔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쇼츠 작업을 해요. 그러면 쇼츠가 몇 시에 끝나냐면 100개 올릴 때는 3시 반인가 4시까지 했고 100개. 그래서 보통 2시에 3시에 끝납니다. 작업이. 아 진짜 엄청 고생. 그래서 2-3시간 4시간 자면 참 건강하더라고요. 체력은 타고나신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입술이 부르트더라고. 지금 그게 그거예요? 네. 나도 기무초신 줄 알았어. 아니. 딱지가 이제 져가지고. 정말 대단히 네.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중앙선대위에서 좀 뻗어나는 직책 갖고 네, 있으면 맞죠. 계속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호남 내려가 버렸어. 오늘 이재명 후보 유세 처음 오셨다고 아까 저희 말씀하셨어요. 후보 예. 유세 오늘 처음 구경했습니다. 그 있잖아 이재명 후보가 마포 홍대 유세를 갔는데 저 거기에 봤습니다. 정청래 예. 의원 정청래의 내 친구 친구. 정청래 예. 진짜 감동이었죠. 네. 아니 이걸 누가 보내줬어요. 근데 무슨 식당을 가셨나 봐. 그랬더니 정청래의 친구 이재명. 네. 이렇게. 저기 불펜 좀 하나 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셔가지고 상호는 지우고 올렸죠. 아이고.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 어제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정청래 광주 전남에서 5,764km 정액무지. 5,764km. 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네. 5,764km면 전 호남 전 지역을 다 도셨다고 하셨어요. 예. 와, 근데 그게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 기왕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6,332km. 도보 행군 102km. 우와. 걸은 거. 근데 그게 우리 보좌관이 그런 그 앱이 있대요. 예. 같이 걷잖아요. 그러면 오늘 몇 킬로 걸었는지 그래서 다 합쳐 보니까 102km 걸었다 그러고 유튜브는 어제자로 오늘은 더 올려서 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어제까지 1,152개. 그래서 1억 568만. 어마어마하시는구나. 1억 뷰 넘었어요. 네. 그리고 쇼츠는 1,006개. 이렇게 라이브 126개 이렇게 했네요. 아이고 진짜 고생하셨고요. 자 정청래 의원 이제 호남에서 유세 등을 한 장면 중에 가장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저게 가장 어제가 진짜 빨간 당구. 아이고 이번 선거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해 이거. 아 정말 하여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아싸. 선글라스 왜 끼신 거예요? 누구 빌렸어요? 멋있어. 아이고 지금 이번이 여기 왔으니까 못 왔다고. 저희는 선거 운동을 분들도 사실은 다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냥 알바 비슷하게 하시는 거. 느낌상 그랬고요. 이렇게 엄지척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그 다음 것도 그러니까 정청래 있는 곳에 신나는 거예요. 그냥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저씨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아저씨들은 그냥 서 있으라고. 네, 저렇게 춤추는 노래하는 것이 진짜 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금산대학교가 같은데 벌교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꼬막나는데 저희가 근데 10시인가요? 한 5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녹동항이라고. 근데 아침에 일찍 춤추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야 된다. 이 대낮에 이 아침에 춤을 춰보면 이재명 얘기가 쉽게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녹이는 거죠. 네. 춤으로. 저 장면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활약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유권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 아까 춤추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이
저 나이트 가가지고 처음으로 춤추는 느낌이 좀 있고 정태웅 아저씨는 약간 캬바레 다녀본 느낌. 근데 예. 그 한옥마을 갔을 때도 정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처음엔 쭈삣쭈삣해요. 근데 제가 먼저 몸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다음 건요 아마 섬에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와 저 열기는 역시 호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진전 여기서 국사위원장님 정청래 놓치길래 못하게 이재명 놓치라고 있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기는 하이도 가면 신이도라고. 신이도와 한이도가 규모가 큰 섬인데 두 개 다 큰 규모인데 목포시 면적보다도 크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500명, 2,600명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 고향 바로 옆. 예. 근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잡히면 좀 공지를 공지를 한다는 거 봐요. 하시는 거. 하루 전에. 쉽게 표현하면 문자로. 이재명 후보 대신에 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정청래 얼굴로 이재명이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재명이 왔구나. 이재명 후보가 못 오니까 대신. 이재명 대신 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인 것 야, 같습니다. 근데 저 선배 인파는 좀 충격적이네요. 우리 저도 아무것도 없을 것 저도 같은데. 놀랐습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재 춤은 아니야. 저게 이제 아줌마 어머니들 춤이야 저게. 저기는 어딘가요?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충남 보령시 대천에서. 저기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저기는 이제 전국에 모여든 관광객들이었어요. 근데 저기도 저 몇 명 없을 줄 알았거든요. 보령 또 보수적인 동네인데 뭐 광장에 꽉 곤집해 있더라고요. 지금 호남만 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시네요. 예. 상경 투쟁한 겁니다. 올라오시네요. 예, 이틀 앞두고 전주 한옥마을 들르고 금산사 김제 들르고 대천 저기 해수욕장 들러서 서울로 근데 저게 나서 하긴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약간 걸병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 환희 노고송에 보면 펄쩍펄쩍 뛰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두 발을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아이고. 계단 내려갈 때 쩔뚝거리면서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도 동영상 보니까 광주 야구장도 갔어. 야구장도 갔어요. 김도영 유니폼 입고. 네, 다 알아보죠. 다 알아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박은정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게 밭갈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정청래 의원의 밭갈이 중에 가장 극한의 장면은 저거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달다. 별걸 다 했어 보니까. 네. 정청래 의원 인생에 아마 모든 경험을 다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번에. 제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뻘짓이었습니다. 또 잘한다고 하니까 속도가 빨라져. 아니 저거는 빨리 나가야 되겠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빨리 나가버려야 되겠다고 나가는데 중간에 쉬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와, 표정이 예,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저기가 1박 2일 찍었던 바로 그 장소랍니다. 근데 강호동 씨가 저거 30분 하고 나서 씨름이 너무 쉬운 운동이라고 그랬대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선거운동이라는 게 막 시장 가서 악수만 하고 연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체험 삶의 현장을 이거 말고도요 정청래 TV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장면이 있어요. 트랙터로 실제로 밭도 가시더라고요. 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무한 낙지 잡는 것도 예, 낙지도 잡으셨어요. 그것도 잡고 예. 보석 녹차밭에가 녹차 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과 같은 거 잠깐이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셨.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동료의식 뭐 이런 거 공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호남 PD 마지막으로요. 아까 그 박은정 의원이 춤추던 장면 있죠. 나 그거 한번 더 보고 싶어요. 나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같은 또래들의 춤을 저 현재 박은정 의원 춤 사이에서 봤어요. 굉장히 익숙한 그랬어요? 장면이다. 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춤추는 게 어떤 폼이랄까 이런 이 춤을 추는 자태가 네. 정말 추억을 되살리는 장면이어서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예요. 저 서영교 의원님 또 그 박창달 그 전 의원도 그때 춤 추셨어요 같이. 댄싱 퀸이네, 댄싱 네, 퀸. 그 의성 지역이 너무 또 우리 저기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정말 약간 독립운동하는 저 선거운동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지애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예. 수수님께서 영화 써니 한 장면이라고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필이 봤습니다. 나서 예. 춤이 정확해. 네. 우리 때 춤이 정확해. 이거 고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고죠. 예. 그렇죠. 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박은정 TV나 정청래 TV 가시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 거 보시고 지금 일단 돌아보니까요. TK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대충 그 이야기 하셨는데 민심 엄청 많이 변했죠. 예,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진다. 근데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마음을 이제 막 여시는 중인데 마지막에 또 국민의힘 쪽은 결집한다고 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진심을 다해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온기가 좀 느껴지고 윤석열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윤석열 부끄러워하고 보수를 망쳤다. 너무 부끄러워해서 정말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동의하시는 민폐남이 된 거죠. 민폐남인 거죠. 부끄럽고 보수로서 부끄럽고 본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 정치적인 어쨌든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나왔으니까 이제 뭐 찍어줘야 되나 뭐 이런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조건 실건 굉장히 많이 아시고 관심들이 높으시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를 알릴 필요가 없는 알릴 필요가 없고 잘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면은 그럼 모르겠어 이번에는 한번 찍어서 뭐 못하면 또 뭐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설득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TK 출신 민주당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버리면 그쪽 분들 나중에는 안 찍었던 분들도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맞습니다. 묘한 구석이 있는 후보인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에 눈에 띄게 발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TK의 높은 벽을 좀 허물 수 있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대선 기호는 1번입니다. 네, 1번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호남은요. 호남은 이제 목표가 투표율 올리는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 85% 투표율과 90% 이상의 득표율 이렇게 이제 목표로 삼았거든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 전라남도가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가서 내가 미처 피부로 못 느꼈던 감동적인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사전투표 안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거시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본투표도 4시 이후에 할 겁니다. 미리 높으면 거시기합니다. 저쪽이 뭉친다. 뭉칠까봐. 저쪽이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도 지금 전략적으로 덜 높은 거예요. 와, 정청래 의원이 노력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저는 뭐 크게 기여한 바는 없어 보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알 수 없는 분노도 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완도, 진도, 곡성, 구례, 고흥 이런 데 장날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게도 없고 그냥 노상에서 고사리, 취나물 뭐 이런 거 파는 할머니들이에요. 80대 중반 정도. 근데 국회의원보다 지식과 정보가 더 많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제 고향이 그래요. 네. 그러면 저한테 법사위원장 오셨네 그래요. 일단.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네, 일단 법사위원장 다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법사위원장 오셨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풀려고. 아이고 텔레비보다 젊고 잘생겼네. 일단 그렇게 하셔. 그건 태도죠. 그렇죠. 그분들의 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 특검 통과 안 시키냐고. 와. 80대 할머니들께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깨뚫어 봐요. 그리고 그 호남 사투리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져요. 뭐라는지 알아요? 그 윤석열은 다음에 절대 풀어주면 안 된대. 이미 구속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 그럼요. 그리고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더구만. 네.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니들도. 법사위는 정말 유튜브 그 조회나 실시간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법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잘 알아? 그 뭐 하여튼 그냥 정치 공화여층이 하는 얘기들 다 합니다. 80대 할머니도.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호남 투표율은 더 높을 수 있다. 최고로 높은 게 전남, 전북, 광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네. 전체 지역에서. 네. 야, 거기를 6,332km 업데이트 됐네요. 6,332km. 네. 아,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는 얼마나 뛰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세어봤어요. 저희는 그 길이를 그래도 한 1,000km 이상 뛰셨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컷오프 됐을 때 그때 9,700km인가 뛰었거든요. 와, 총선 때. 네. 그때는 이제 전국을 다녔으니까. 지금은 이제 호남. 예. 호남 위주로 이렇게 주로 다녔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참 배우고 느끼고 깨우친 바가 진짜 많은데 1시간 동안 다 못 풀어요. 다음 주에 나와서 할 텐데. 그러면서 이상한 분노가 생긴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우리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들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뼈 맞는다. 이분들한테 진짜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말 잘난 척 하면 안 되겠다. 그분들이요, 뭐 서로 전화해가지고 말을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같습니다. 이 말하는 게 거의 같아요, 다. 그게 고흥에 가나 완도에 가나 진도에 가나 똑같습니다. 보통 그런 놀랍습니다. 민도가 높다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감동받고 오셨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동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 네. 특히 광주를 예를 들면 전 지역구 중에 한 명 빼고 다 후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더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게 총선 때 어쩔 수 없이 찍어놓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그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과 잘 싸워서 결국 끌어내렸잖아요.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영남은 이제 이재명 지지세가 이제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고 네. 호남은 그러니까 왜 호남이 애들 기억하실 때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의 투표율 기록하잖아요. 완전 실망한 거 아니에요? 호남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가든 누가 가든 찍을 사람 찍을 건데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며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분들을 안 찍을 걸 찍을 것으로 만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열받아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실망하고. 그래서 삶의 체험 현장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지. 그래서 저걸 하셨군요. 네. 그래서 춤도 그렇게 추고 저거 막 삶의 체험 현장도 하고 정청래가 와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에이씨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겠어. 미안해서라도. 예, 요런 마음이 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야, 지금 호남에 얼마나 있다 오신 거예요? 3주. 3주?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러다 철학 공부하시고 지금 오신 거네. 너무 놀라웠습니다,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나주 어디서 지금 식하신 거예요? 나주시에 남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숙소는 진짜 극비리에 노출이 안 되도록 했고 산 속에 있는 이미 끝났잖아요. 말씀하셔야 돼요. 남평의 숲속의 펜션이라고. 네.
거기 아니에요. 아주 저 한전 되게 많은 그 동네. 거기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분 거리.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저만 너무 말 많이 해서 이제 나주에서 며칠 전인데 마지막 날 밤인가 그래서 나주곰탕을 먹고 아이고 그냥 라이브나 좀 하면서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 한전 앞에 호수공원. 그게 무슨 빛 공원인데? 빛가람. 빛가람 공원. 네. 근데 뛰어옵니다. 라이브 보고. 라이브 보고 네. 주변에서. 네. 라이브 보고 막 숨막히 막 뛰어와요.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나 요 마디만 그날 하고. 전화하셨어요. 그 위원장님이 저한테 라이브 하시면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했어. 또 했는데 하시는데, 그때 예. 최강욱한테 전화하라는 거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박은정한테 또 전화하라는 거야. 댓글에. 네. 예. 그래 전화를 직접 하셨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 하면서 예고 없이 그냥 전화를 해서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야, 목말라 있었구나. 예. 그렇다고 뭐 우리 후보가 매일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저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근데 가면 저를 보면 우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왜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를 하고 가요. 그럼 차를 타고 진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 극도의 그 흥분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전남대 4학년 여학생은 몇 킬로를 뛰어왔대요. 혹시 못 볼까 봐. 네. 그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나를? 근데 그게 정청래라서가 아니라 고마워요. 애썼어요. 윤석열 파면시켜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 고맙다. 그러니까 네. 특히 호남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는 45년 전 참극을 겪지 못한 후 세대들도 어머니 아버지들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는 짓떨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청래라는 어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인물이 막아준 거예요.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내라는 정청래 몫이 커요. 네, 맞습니다. 다 똑같아. 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셨으면 그 탄핵과 하면 박은정원도 포함해서 헌재제 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를 그냥 내가 대표 선수로 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네. 야, 그래서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득도 현장을 여러분 보셨어요. 3주 동안. 진짜 보고 배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학습의 장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까 안동 출신인데 네. 호남 분들이 보기엔 호남 사람으로 느끼는 측면도 있죠. 민주당 후보이셔서 지역을 보지 예. 않는 네. 그런 느낌. 이재명 후보는 항상 호남의 아들이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해서 이번 선거 이제 내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특히 호남은 아마 열풍일 겁니다. 예. 막 90% 막 투표율 나오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요. 강기정 시장이 목표 투표율이 92.5예요. 근데 그게 그 전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김대중 대통령 출마했을 때 92.4%. 그런 식으로 이제 열풍이 부는 건데 댓글에 박은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나.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 내가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했어. 네. 앞에 오시기 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참. 자,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요. 총평을 하자면 후보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야당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투표 선거운동을 해본 적은 간절하고 제 기억에 절박하게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의원들이 진짜 제가 본 일에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골목골목 그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지방은 이런 중량 있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못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골목골목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만나 주시니까 그 열풍이 더 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직원들이랑 한 이야기거든요. 나 이렇게 대선 쉽게 치러본 게 처음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지난 대선만 해도 친명 비명이 있어갖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급적이면 민주당 사람이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돼도 그러니까 안 비판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그런 선거 하다 보면 속이 끓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번 선거. 정말 어떻게 보면 선거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골목골목 선대위를 이제 제가 제안을 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했는데 금방 이해력이 빠르잖아요. 금방 접수, 그 다음날 곧바로 지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지역구에 그 의원이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네. 나름대로 이름값이 좀 있는 국회의원이어서 장날 다 돌아다니고 그 의원하고 같이 손붙잡고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지난 어떤 대선에서도 그렇게 할 그렇죠. 수 없었던. 좀 네. 대우받는다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주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양엽 의원 뭐 초선이고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 근데 저랑 같이 다녔어요. 알죠. 예. 그리고 문금주 의원 거기 이제 군이 3개, 4개씩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친해졌어요. 다니다 보니까. 김금주원 우리 고등학교 선배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가 수더분하다는 말 아세요? 수더분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대중 친화적이고 벌교 녹동항에 갔는데 와, 한 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근데 내가 눈물 나더라고. 와 정말. 저희도 경북 경산에 추미애 그다음에 서영교 막 이런 분들 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경북 이제 임미애 의원 이렇게 이제 한정혜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가서 막 이제 유세했거든요. 정말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 경산 지역에 그렇게 막 그 뭐 저 중량감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추미애도 예. 왔더라. 네 맞습니다. 그게 예,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박은정 너무 말씀이 좋아하셨어요. 웃긴 게 예. 본인은 중량이 안 나가거든요. 몸이 가벼워가지고. 근데 진짜 추미애 장관님은 그렇겠죠. 그 셀럽이죠. 사전 투표를 또 서영교 대구에서 의원은 했습니다. 중량구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시민들을 만나면 와 누구다 막 이러면서 그 와주시고 그렇죠. 또 라이브 이제 또 저희도 많이 했는데 라이브 하면은 진짜 막 쫓아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라이브 연예인 보고. 보는 것 같은. 네, 예, 예. 우리가 있잖아 한참 때 대구 경북에 아주 안 좋을 때는 예를 들면 떨어지더라도 유명한 정치인들 가서 떨어져라.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텐데 네. 그쪽에는 아예 민주당 사람들이 아예 뭔가 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이번에 완전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투표장으로 좀 나와서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쟤도 그럼 지지하네 뭐 이렇게 1번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호남에 특화된 유세를 좀 했거든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네. 마지막에 그 부분을 비슷하게 하시던데 내 걸 봤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로고송하고 춤추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직도 자부심 있고 여러분 아직도 짠하고 그러시죠. 4번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여러분 같이 죽을 고생하면서 같이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렇다는 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 안 되니까 경금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살려주셨어요? 이제 써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을 도구로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권한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일할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씌워먹읍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멘트가 한 12분짜리 정도 제가 되는데 그럼 거기서 울컥울컥 훌쩍훌쩍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완전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좀 다운되잖아요. 연설 끝하고 이제 저는 환희만 들고 다녔어요. 노래. 그러면서 이제 관광버스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제가 무대를 내려가요. 군중 속에서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더 좋아가지고 더 소리 좋아가지고. 지르고 이렇게. 예. 야, 자 오늘 마지막 파이널 유세에 모인 군중들을 한 번만
그래서 그 공중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실 여의도 지금 이따 오신 곳이잖아요. 네. 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확 트인 데서 연설하는 게 아마 대선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통은 이제 특정한 장소였고 지금은 아예 운동장에서 연설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뭐 연설하고 마지막에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애국가 부를 때 정말 울컥했어요. 근데 감동했어. 그거를 저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기일에 그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하신 최종 그 말씀 진술 거기에 애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정말 오늘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그런 감동이 되게 비슷했어요. 그때 생각이 체육언론 났어요. 때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하셨어요. 닳도록 예. 하느님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마지막에 했는데 최후 진술 하셨죠. 예. 공교롭게 또 오늘 그 4절까지 이재명 후보가 예. 하느님이 부하사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역시 생각과 감정이 비슷한가 봐요. 네.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한 이틀인가 있다가 국회를 열더라고요. 열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법사위가 엄청 바쁘겠네요, 두 분 다. 위원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임기 마치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 마무리할 게 있다 그러네. 그러셨어요. 예. 지금 국민 서명운동 시작해야 되나요? 100만인 하면 서명하면은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었네. 지금 이제 내일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설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대선 이야기 잠깐만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일단 내일 8시에 투표가 끝나는데 투표일 예상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제 약간 좀 신내림 받으신 분이라. 네, 정확하세요. 숫자 데이터 되게 맞추고. 정확하게 맞추세요. 박원정 의원도 한번. 저는 못 맞춥니다. 예. 대략 저는 여기,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얹혀서 하세요. 얹혀서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를 얼마나 나와? 3년 전에 얼마였죠? 77.7. 77? 네, 77. 저는 77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안 나올 수 네, 있어서. 저쪽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 생각이에요. 네. 80은 온갖 현실인 것 같고 70한 5원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다고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가? 그렇지는 않을 수 네. 있다. 네. 또 그것도 내일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쪽 결집시킬 만한 요소가 없어요. 네.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고. 어제까지 이제 오늘 이준석 후보가 사퇴한다 만다 루머가 엄청 돌고 찌라시도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별일이 없죠, 지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더더욱 투표를 안 투표 나오는. 네.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좀 투표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도 예상보다는 낮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평일이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예. 있고 저쪽이 사전 투표를 안 나온 게 확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사전 투표율 정말 낮습니다. 예. 거기 전략적으로 본투표를 하지 말자 운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네, 아예 그분들이 안 나오는 입장에서는 거죠. 흥이 안 나는 예. 거 아닐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동영, 이명박 때 그때 누구나 다 지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래도 이긴다고 바닥바닥 우기고 유세하고 춤추고 다니긴 했지만 발목까지 부러지면서 근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실망한 나머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내가 해봤자 뭐 하겠어. 네. 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가 죽을 고비를 4번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서사 속에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네. 투표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쪽은. 후보 개인의 어떤 네. 개인기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 내란이 짧게 끝났다면 더 충성도는 떨어졌을 것 같은데 4개월이나 지나서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파면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 한 효과 또는 정치에 관심이 게다가 없던 지금 또 구속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는 게 붕붕 터지는 윤석열이 일이거든요. 탈옥했을 때 5분간 분노하고 6분부터 제가 속으로 웃었다고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큰 역할을 많이 좀 해줬고요. 지금도 메시지를 내면서 저러는 게. 그리고 또 호남에서는 제가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옆자리 짝꿍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를 받았냐. 김대중 대통령과 마음속에 대화를 하시라 하고 내가 위로를 드렸다. 그리고 잘 되고 나면 검찰 독재의 탄압마저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 말대로 돼가는 거 같죠? 그러면 호남 분들이 너무 좋아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1mm 차이로 살아났다. 남은 네. 삶은 봄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할 거다. 제가 그 얘기도 엄청 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지켜봤고. 근데 그게 더 저는 좋았어요. 옆자리 짝꿍을 진짜 지켜봤고 옆에서 같이 했고.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랬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호남 분들을 저는 참 더 예.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한 분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본 적이 없는 선거 운동을 하고 온 거예요. 사실 아까 네, 그 맞습니다. 박은정 네.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량감 있는 정치인. 네. 근데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는 네, 중앙에서 정치인. 네.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맡아서 6,300km 이상을 활동한 이 케이스 처음 봤고요. 역사상 그다음에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면서 네.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뛴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독특한 네. 경험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새날을 누구랑 같이 나올까 하려다가 박은정 의원을 네. 제가 같이 나오기로 이제 했는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법사위를 하면서 나는 검사를 하신 분이 저렇게 정무적 감각이 뛰어날까 그런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고 또 그리고 법사위가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네. 비타협적으로 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네, 그리고 남들이 좀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대놓고 옆에 주진우 막 까고 네. 바로 옆자리예요. 바로 옆자리.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보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그럼요. 제가 그래서 박은정 의원한테 당신은 다음에 국회의원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근데- 징계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은정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린 일에 민주당 분들도 타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예, 목표가 같았고 또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그 싸움은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셨기 때문에 그 가장 최종 전선이었거든요. 법사위가 검찰, 윤석열 검찰과 싸우는 그렇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다.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셨다. 그리고 이제 박은정 네. 의원이 이제 박균택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고검장 출신이시죠. 근데 이제 고검장 출신인데 이번에 광주 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저한테 하는 것도 똑같더라고. 진짜 고개를 푹푹 숙여요. 진짜 겸손해요. 진짜 겸손합니다. 예. 그래서 국감 끝나면 저한테 와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박균택 의원이에요. 그 특징이 하나 있고 박은정 의원은 또 뭔지 알아요? 제가 전화로 지금 어디 계세요? 회관인데 잠깐 좀 볼까 그러면 즉시 달려와요. 그리고 노를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 저한테.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가장 최종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화하면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오실래요? 그러면 네 그리고 막 달려와.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막. 근데 그런 분들이 예. 법사위 많구나. 이성윤 의원이나 네, 박균택 의원 맞습니다. 보면은 네. 실제로 인터뷰해보거나 밖에서 보면 진짜 겸손해요. 네. 검사들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박은정 의원은 하여튼 그리고 예를 들면 언젠가 원래 약속이 없었어요. 밥 먹는데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자기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야.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윤석열 싸움, 윤석열 검찰하고 싸운 고비고비가 정말 고비고비 곡절이 많았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다 이끌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정말 막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 뭐라도 필요하시면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박은정 의원은요, 진짜 우리가 봐온 1년 좀 더 넘는 시간 1년 동안 됐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최근에 보면 초반에 봤을 때는 굉장히 화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권에 들어와서 쉽게 잘 적응하고 있는. 네, 네. 윤석열 파면돼서 그렇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헌재 때 또 이제 제가 얼마나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조각조각 들어오는 정보들 뭐 시시각각으로. 선고도 빨리. 근데 이제 겉으로 내세갈 수는 없고 뭐 이런 것도 그때 있어요. 잠 거의 못 주무셨어요. 막 현재에서 문자 오고 뭐 어떻게 될까봐. 예. 근데 예를 들면 최후 변론 아니면 산액 소추 요지서 처음 12분짜리 읽은 거 네. 마지막에 40분 읽은 거 40분 읽은 것도 이제 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한 10시간 동안 쓴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박은정 의원 제가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렇게 검수를 또 맡긴 적도 전에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정말 되게 막 가슴 뭉클했고 그 애국가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동영상. 예, 근데 그 동영상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동영상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계획은 어떠셨냐 하면은 그 윤석열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그 동영상을 틀어서 윤석열이 좀 멘탈을 좀 붕괴시키고. 뼈저리게 좀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없었긴 했죠. 근데 처음엔 자꾸 줄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길면은 이게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절대 줄이시지 말라고. 그 윤석열의 워딩이 조금이라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위원장님의 워딩으로 뒤덮여야 된다고. 그래서 줄이시지 말라고 제가 막 말씀드려서 원래는 안 15분짜리로 하라고 한 거를 하다 보니까 40분이 됐는데 좀 줄일까 했는데 박은정 의원이 절대 줄이지 마. 양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고. 양에서도 밀리면 안 되고. 윤석열 아는 사람이. 네, 윤석열이 워딩이 그동안 이제 쭉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청 막 뭐 이 말 저 말 막 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걸로 뒤덮일까봐 위원장님이 더 많이 그 위원장님 말로 뒤덮여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 그만두면 박은정 의원 한 번 더 같이 나오셔가지고 책을 내실 거예요. 그 이야기만 따로 위원장님. 한번 다시 나눠보고 싶고요. 내일 대선이 지금 내일 마지막 대선, 날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예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섣불리 득표율 이야기하고 이러는 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냐 이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현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생각은 이기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말까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한 표라도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 0.1%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일단은 깜깜이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란에서도 만약에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만큼 이기자. 네. 저는 몇 프로로 이길 거라는 것은 이미 대선 시작하기 전부터 비공개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공개할 수는 없고 대선 끝나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그때 가서 오늘 지금 기사 헤드라인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그러니까 지지율을 지금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그동안의 평균 지지율. 지금 이재명은 48.5에서 50.1, 김문수 39.1에서 39.7, 이준석은 9.3이 10.3이어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똑같은 얘기 하던데 이재명은 50을 넘느냐 마느냐. 제가 보기엔 넘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는 40을 넘느냐 마느냐. 이준석은 10을 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라고 지금 대충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감은 이준석은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가 좀 더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신났거든요. 지지자들이 지금. 그러면 좀 더 올라가고 제 감으로는 그렇고 숫자로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야기하지 말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TK 지역 담당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지 호소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투표일 날에도 그 투표 동료 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에도 일반인이 SNS나 문자로 말 말고 그 선거운동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맞죠. 네,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힘껏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긁어 모아서 한 표라도 이기자. 더 많이 가져가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울경에서 45% 이상을 하느냐. 대구 경북이 TK에서 30%가 넘느냐. 네. 호남에서 90%가 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좋은 걸로 다 맞으면 네. 그게 이해했죠. 야, 이제 뭐랄까요. 살 떨린다 그럴까요. 결과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그게 실제로 이 시간쯤 되면은 빠르면 24시간 후에 내일, 예. 유력이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이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일 잘하는 대통령 이런 칭호가 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자체가 뭐 거대 담론 이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네. 생활 밀착형 그런 정치 그리고 크다고 느끼지 않지만 작은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면서 만족감을 주는 아마 그런 대통령이지 않을까. 실사구시형. 오늘 또 연설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경제부터 살리겠다. 예. 그 이야기잖아요. 네네. 먹고 사는 문제. 박은정 의원도 지금 보시면 저는 사실은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그 대표 시절 때 당하셨던 이제 그 가혹한 수사, 검찰에 의한 표적 별건 수사를 이겨내시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 민주 시민들하고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들이 이재명 지금 후보하고 거의 일체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정들이. 그래서 더 열렬히 지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지를 가장 잘 받아 안으셔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수사 검찰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실 뭐 언젠가는 그 임기 내에 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검찰을 제대로 돌려놓으실 그런 대통령으로 그런 성과도 내실 거다.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건 여기 대표 책처럼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것처럼 본인이 정치 보복은 절대 안 한다고 네. 약속을 지킬 거긴 한데 사실 국민들에 의해서 검찰은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식으로 가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검찰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그 민주적으로 통제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데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기 이런 걸로 저희는 TK를 많이 호소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상수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살리는 제가 성남지청장을 했는데요. 그때 성남에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 성남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은 잘 몰라. 근데 이재명 시장은 참 좋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효능감이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해주실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이후에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될 겁니다. 아마도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지금 김상욱 입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171석이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포함한다고 하면 172석입니다. 그게 조국 혁신당이 12석 더 들어갑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들어갑니다. 진보당, 예. 진보당도 네. 있고 이렇게 다 합쳐지면은 저쪽에서 그래서 독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대통령 이재명 출범하면은 입법 독재가 시작될 거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힘을 뭐 야당이 가진다면 그것은 개혁인 거죠. 독재가 아니고. 예. 네, 법사위원장은 그만둡니다. 선명운동 시작해요? 형님, 선명운동 시작해? 언제가 말이에요? 6월 10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뽑히면 사의는 표명하죠. 박찬대 대표도 그냥 바뀌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지도부가 바뀌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회의 원내대표 뽑힌 첫 번째 본회의에
제가 사표 낸 거, 네. 새로 된 거 이제 표결이 되겠죠. 의결이 되겠죠. 상임위원장을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면 저 박은정 의원 네. 입장에서는 제일 믿는 사람 사라지면 어떡해요? 네, 그 저 완전히 그냥 그 뭐 물론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아쉽죠. 예. 애인은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어 정청래만큼 할 사람은 제가 아까 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네. 내란이라는 게요. 네. 실제로 이재명 죽이기가 기본 바탕이었다면 네. 법사위에서 저쪽 표현대로 하면 폭주를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거 명단에도 막 들어가고 사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가 좀 유발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인정하셔야지.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님의 이 싸움의 기술은 뭐 싸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윤석열 검찰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 깡패. 그래서 정말 이게 이겨낼 수 있었고 이까지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네. 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 서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100만 명이면 되죠. 100만 명 정도면 뭐 좀 한번 생각해 볼 만. 6월 12일이요? 네. 6월 12일? 저 이따가 이렇게 기록 한번 해두고요. 자, 여러분 3년 전에 이 시간쯤 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기다가 12시 다 돼서 뒤집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새벽 마지막으로 저쪽 이사 오기 전 사무실 내려오면서 오늘 웬만해서 안 울거든요. 물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는데 혼자 이렇게 타박타박 집까지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내일은 좀 좋아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넉 놓고 한번 웃든지 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분 저 자기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선거운동 짧게 결산 및 부탁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정부 수립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투표장에 가서 이재명을 찍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당장 내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모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하나하나 펼치는 그런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내일 8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민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까지 힘을 모아 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투표해 주시고 문자나 SNS 선거운동 가능하고 투표 동료는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8시까지 끝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그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또 기대하는 개혁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모든 개혁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힘을 그래도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하고 모아주시고 그래서 개혁이 잘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좀 지켜주자 그 정부를 그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 오늘과 같은 장소 여의도에서 축제가 벌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 자리에서 아마 대선 승리 선언을 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막 축제 현장이 되겠죠.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1시간 43분 후면 끝납니다. 나는 그동안 쫓을 오를 거 다 올려야 되겠는데 12시 이전에 올려야 되잖아. 온라인 선거운동은 아무 네, 온라인 괜찮습니다. 온라인은 SNS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야. 네. 자정까지밖에 못 한다는데. 그거요? 그런 선거운동도 예.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지지자들. 온라인 일반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네. 예.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8회 방송 마치고 정권교체 후에 129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